찍히고 있어. 뭐지? 내가 뭐 했지? 중간에 특별한 하나 더 또 이게 잘 들리지? 맛있다. 나 오늘 기사만 4개 준비했어. 뭐예요? 아니 할 게 많더라고. 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7주차. 아니야. 제7회. 제7회 여름 휴가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커피 문화에 관심이 많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위노입니다. 네, 언제나 로스팅된 원두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스터이자 글쟁이 로빈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조금 녹음을 늦게 시작하네요. 네, 많이 늦었죠. 그만큼 뭐 준비를 많이 했다는 뜻으로 알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워서 집에만 있었어요. 저랑 똑같네요. 너무 날이 찌고 후덥지근해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맛있는 커피 안 드셨어요? 맛있는 커피는 저번에 가지고 온 저번에 커피 리브레 원두 사셨다고 했지? 네. 맛이 있었어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저도 주말 동안에 집에 있었는데 더치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아니 더치 큐브 라떼? 그걸 마시고 싶어서 더치커피를 사러 집 근처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그냥 그 콜드브루를 판매하는 곳은 있었어요. 근데 잔으로만 팔아가지고 그거 그냥 원액으로 조금만 담아달라고 해서 콜드브루 근데 이제 물은 희석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얼려서 우유에 타 마셨어요. 그럴 땐 편의점에 더치커피. 맞다. 네, 더치커피 뉘앙스 나는 커피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데 그거 희석돼 있지 않아요? 희석이 다 그냥 바로 마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는 저한테는 좀 농도가 진한 것들이 좀 있어서 추천 좀 해주세요. 그나마 친했던 게 TOP? TOP 콜드브루? 네. 근데 뭐 그렇게 막 진하고 그러진 않은데, 저는 그거를 반 정도 마시고 반은 또 물에 타서 양도 많게 해서 먹고 그래요. 근데 콜드브루 맛이 나요? 약간 RTD 음료 같은 경우는 그냥 뉘앙스만 느껴지지 사실은 깊은 맛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맛까지 기대는 안 하고 먹기 때문에. 그렇군요. 휴가는 안 가십니까? 가고 싶어요. 계획하고 있는데, 네. 지금 물망이 올라와 있는 데가 홍콩? 진짜? 네. 저번에 한번 접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그래서 지금 다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미 비행기 표나 이런 게 다. 근데 구할 수 가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가죠. 갈 수 있더라고요. 네. 저도 따로 휴가 계획은 없고요. 그냥 집에서, 이번 올해는 좀 휴가 계획을 별도로 잡지는 않고요. 나중에 가을이 되면 좀 밖으로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물가나 이렇게 시원하게 발은 담그고 오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정도? 거기서 레스비를 마시든 커피 한잔 하면서 발 담그고, 그래서 맛있는 거라도 수박이나 이런 거 같이 먹고, 그렇게 나갔다 와야 좀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다 휴가 기간이라서 지하철에도 사람이 없고 도로도 지금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죠. 미용실에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원래 미용실 예약 안 하고 가면은 머리를 못 하는데 저도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겠네요.
한 주간에 커피 쪽에서는 그래도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개 좀 해주시면. 저는 따로 뭐 이슈 같은 거는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전에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소재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그 월광커피 8호로에 실려 있는 건데,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 네. 이게 내용을 보면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하면은 보통 생각나는 것들이 컵홀더, 네, 테이크아웃 컵, 그렇죠. 휴지,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커피 찌꺼기. 찌꺼기. 커피 수업만 해도 작은 카페에서도 아마 1리터 분량은 아마 나올 거예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좀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커피 부산물이나 제조 후에 남는 찌꺼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솔루션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랜캐스터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커피 찌꺼기를 디젤 엔진에 주입해서 사용하는 바이오 디젤 추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커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조금 더 현실화시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디젤을 뽑아내는구나, 거기서. 네. 옥수수처럼. 커피 기름에 핵산을 끓인 뒤에 메탄올과 촉매제와 함께 섞어 만들 수 있고, 근데 아쉽게 이 과정은 되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지만 이 연구가 희망적인 이유는 뭐냐면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역시 과거에는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상용화가 되긴 했죠. 동물은 말할 것도 없이 식물, 특히 콩에는 기름이 존재하는데 이 지방 때문에 이 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커피 찌꺼기에는 약 15%의 기름이 들어있대요. 굉장히 많이 있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에서 약 340갤런을 추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연구를 주도한 닥터 베스나의 설명은 340갤런이면 약 1287리터에 해당되네요. 보통 1리터에 연비를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자동차라고 가정했을 때도 1리터에 한 10km, 8km에서 10km는 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 하면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최대요? 네. 최대면 아무래도 미국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당연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은 이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거를 뭐 최대 커피 소비국답게 효율적인 리사이클 방안을 되게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도 지금 1인당 약 3kg의 커피 찌꺼기를 생산하는 나라라고 해요. 네. 근데 현실로는 그 찌꺼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광고책이 지금 아직 뾰족하게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커피 찌꺼기를 매일 처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걸 수거해가는 회사들은 있어요. 그 수거하는 회사 자체가 지금 여기서 그 에디터가 설명하기로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커피 찌꺼기 수거하는 회사 하면 무슨 회사가 딱 떠올릴 정도로 이렇게 전국적 규모는 아닌 것 같고 네. 되게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도 제가 성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했을 때도 하루에 나오는 커피 찌꺼기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수거하는 업체를 찾다가 인천에 있는 한 업체를 찾았어요. 근데 인천에서 성수동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달라고 했는데 비용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해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컬럼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거나 점토로 만들거나 교육 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이 있는데 맞아 있어요. 여기서 좀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전국적으로 커피 찌꺼기를 수급하는 관련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있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군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커피를 수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좀 이권 문제가 있어. 뭐냐면 커피를 수거할 때 수거비를 받냐. 근데 또 웃긴 거는 내가 커피를 주는 거잖아, 찌꺼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가져가라 뭐 이런 느낌.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그렇죠. 상태니까 돈을 달라. 네. 그러니까 그런 이권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거하는 그 비용, 그러니까 결국엔 자동차나 트럭이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상쇄시킬 만한 수입으로 창출이 돼야 그것도 중요한 요소일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문제가 많이 뭐 아직 뭐 이게 뭐 문제다라고 막 문제의식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반 쓰레기에 다 담겨져서 버려지는 것 자체가 좀 솔직히 아깝긴 하거든요. 맞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데 카페에서의 이런 노력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수고스럽긴 하지만 그걸 말려서 뭐 탈취제로 활용을 한다라든지 뭐 작은 종이팩 종류에 담아서 수거해갈 수 있게 일반 소비자들도 그러면은 깨끗하게 담아놓은 것들은 가져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이게 잘 말려야지 이걸 가져갈 수가 있지. 그냥 곰팡이가 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그 카페에서 그런 기름을 짤 수만 있다면 기름을 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만큼 또 커피에도 보시면은 그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기. 그래서 가끔씩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이렇게 입 안에서 밀리는 느낌? 네. 저는 둥글둥글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나온 쓰레기, 뭐 커피 찌꺼기뿐만 아니라 뭐 일회용 컵도 굉장히 아깝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1, 2회 정도 더 사용을 하고 버리고 있긴 한데 그나마 가져와서 씻어서 네, 한 번 헹군 다음에 제가 뭐 냉수를 마신다라든지 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 같은 오래 쓰시더라고요. 네. 몇 번씩 좋아하는 커피숍 그 맛을 조금이라도 맛이 나진 않지만 느낌이라도 내고 싶어서 다른 커피숍에서 산 커피를 그 컵홀더를 끼워서 쓰곤 해요. 네.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쓰시는 것도 본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 카페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방면에 좀 획기적인 솔루션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소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커피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커피 선진국 네. 좋다. 거기에 걸맞게 그런 재활용 또는 업사이클링하는 그 문화 자체도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월간 커피에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항상 월간 커피를 구독하고 있는데 그날 하루만 다 봐요. 그렇게 제가 뭐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막 숙지하면서까지 막 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좋아하는 기사, 관심 가는 내용들만 한 번에 훑어보고 넘기는 편이라서 요번에는 딱 요게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저는 월간 커피앤티를 구독하고 있는데 커피도 그렇고 월간 커피도 그렇고 커피앤티도 그렇고 옛날보다 기사의 품질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콘텐츠에 대한 노력들을 잡지라든지 이런 미디어들이 모든 소비자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키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 저는 4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사 폭탄이네. 올해 많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빨리빨리 그 내용만 빨리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많아서 가져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주 커피 전문점 몇 개일까요? 제주도에. 제주도요? 네. 한 500개? 500개? 2,000개가 넘는다고요? 2,000개 정도 된다고요? 2,000개가 들어갈 만한 덩어리가 되나요? 왜 그 파리 시내에만 2,000개 있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 그랬잖아요. 그 도내에 그 제주 도내에 커피 전문점 수만 2,085개 정도 있고요. 거의 한 2014년에 1,000개 정도였는데
2년 6개월 만에 2배 정도 이제 증가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유는 당연히 인구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가 같은 게 많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 이제 커피숍들이 다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매출은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대요. 대략 감소 비율이 2016년에 비해서 20% 정도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체 우리 음식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커피 전문점, 제주도 내 커피 전문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239만 원 정도로 된다고 해요. 반이네요. 네, 매우 낮은 수치죠. 거기다가 2년 미만, 그러니까 전문점으로 커피점을 시작한 지 2년 미만의 업체가 거의 50%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5년 이상 하고 있는 업체는 452개밖에. 그 5년도 그렇게 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15년 이상 해야 그 제주도에서 커피를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붐이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붐은 계속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커피 쪽 창업은 제주도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제 지인분들이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번에 중국 그발 영향도 굉장히 컸잖아요. 사드 때문에 사드 보복 뭐 그런 걸로 해서 제주도의 그 관광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매출이 여기서는 반토막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미만인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면 거의 5만 원도 못 파는 경우 하루에 그렇죠.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특히 제가 5월 달에 제주에서 한 달짜리를 하고 왔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붐비는 데만 붐빈다. 그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매스컴 나이탄 다뤘던 카페들에 대한 쏠림 현상. 네, 아무래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알려진 쪽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저 같아도 그런 쪽 위주로 방문을 할 것 같긴 해요. 제주도까지 가서 굳이 힘들게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그만큼 제주도에는 포화 상태인데 포가 아니까.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뭔가 차별화 요소가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틸 수는 있다. 아니면 뭐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인 제가 그 주제로 이야기를 가져왔지만 너무 그렇다고 뭐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팟캐스트 통해서 뭐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지식이 그것뿐이라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문득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소식은 그 똥으로 만든 커피. 루악? 네, 루악 커피. 그 또 아세요? 고양이. 그 원숭이 말고. 원숭이도 있죠. 고양이가 루악. 사양 고양이. 그것도 원숭이 똥 커피도 있고 코끼리 똥도 있었던 거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뭐 동물들이 먹어서 그 배달한 그 커피를 껍데기 벗겨서 한 형태가 거의 루악 커피 일종이 아닐까? 루악 커피가 어떻게 보면 대명사죠. 그런 커피에. 그런데 새똥 커피가 있대요. 그것도 새를 사육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육은 아닌 것 같은, 사육은 아니래요. 야생의 어떤 그런 보시면 돼가지고 루악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갇혀져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사는 이거였어요. 브라질 천연 새똥 커피. 브라질 천연 새똥 커피, 자쿠버드 커피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들어보셨어요? 자쿠버드?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자쿠버드라는 그 새가 있나봐요. 자쿠버드라는 새가 있는 건지, 자쿠라는 새가 있는 건지는
자쿠버드가, 버드가 새니까 자쿠라는 새 아닐까요? 그런가? 네.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브라질 유기농 카모심 농장에서 생산되는 야생 자쿠버드 커피를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한다. 야생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뭐 야생이 아니면 이런 말 안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서식하는 그런 둥지 쪽에서 네. 원두 배설물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고유의 조류인데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새래요. 주식이 커피. 맞아요. 커피 열매. 네. 이스피리투 산투 지역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새고요. 가장 잘 익은 커피 열매만 먹고 사는 걸로 알려져 있네요. 일단은 뭐 여기서 이 농장에서는 자쿠버드가 먹고 배설한 씨앗을 일일이 손으로 다 수거를 해서 90일 동안 세척, 건조 과정을 거쳐서 생산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생두 상태에서 망고, 파인애플, 뭐 그런 컴플렉스한 과일 향이 난다고 해요. 컴플렉스한 게 커핑할 때 보면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10명의 사람이 그 맛을 평가를 했을 때 그 컴플렉스하다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는 되게 제 기준에는 되게 좋은 커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묘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신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새콤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단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저는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스팅 하고 나서는 과일향, 그러니까 지금 생두 상태의 그 과일향에 너티의 고소함, 뭐 그런 감미로운 여운까지 뭐 그런 주는 커피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가공 프로세스가 허니 프로세스 방식으로 내려서 아마 이런 향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허니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허니 프로세스 그 펄핑 후에 그 외피하고 과육 벗겨낸 다음에 펄핑이 과육을 벗겨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파치먼트 묻어있는 거 그 점액질을 그 일부 제거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완전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건조시키는 방법인데 특징이 뭐 그 가물량 많을 때 뭐 부패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저도 이거는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점액질이 물에 씻겨 커피의 풍미가 녹아내리지 않게 된대요. 장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효와 세척을 생략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된대요. 대신에 이게 또 워시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그 변질 같은 게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시드 커피에 비해서 좀 단맛이 뛰어납니다. 보통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좀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겉에 있는 달달한 과육 자체가 다 벗겨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커피는 허니 프로세스 방식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식으로 가공이 돼서 생산이 된다고 하고요. 사실 이런 요즘 루아 커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게 인간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커피의 느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케이지 안에다 가둬놓고 사람들이 주는 커피를 먹어서 배달한 거를 루아 커피로 내놓으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을 것 같아. 다른 것도 같이 먹으면서. 원래 루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사양 고양이가 야생에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원두 열매들을 원두도 먹고 뭐 다른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렇게 블렌드된 게 원래 매력인 건데 그게 조금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동물 보호 단체에서도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막 정부에서도 막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커피를 잘 몰랐던 시절에는 루아 커피가 비싸고 희귀한 커피니까 되게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직접 먹어보기도 하면서 와 신기하다 그래서 먹었는데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사실은 루아 커피는 우리가 야생이 아니면 뭐라고 하죠?
길러서 하는 거라면 저는 반대. 그렇죠. 무조건 반대. 이거는 뭐 아무리 스토리가 좋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도 그렇게 한다면 그런 식으로 커피를 생산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로빈님은 꿈꾸던 휴가, 뭐 휴가는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거 있어요? 휴가 때는 이런 게 최고야. 기억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배우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휴가 때? 네. 휴가인데? 그러니까 그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휴가를 가더라도 뭘 먹더라도 그 먹는 건 행위 자체가 경험이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맛없는 걸 먹었다. 그럼 그 집은 다시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나의 그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가 형성되는 거. 그런 것처럼 경험을 쌓는 시간? 자기 개발에. 자기 개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저는 제 모토가 경험이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휴가가 기억이 남는데 저는 항상 휴가를 바닷가로 가거든요. 네.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바다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 산도 좋아해서 바다가 있는 산도 많이 갔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통영 같은데 가면은 그때 어떻게 우연찮게 그 명랑이라는 옛날에 그 영화 개봉했을 때 봤어요. 명랑이 개봉하기 전에 통영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여름 휴가를 조금 저는 항상 휴가를 일찍 가는 편이었거든요. 7월 초 중순쯤에 다른 사람들이 가기 전에 먼저 움직였었는데 그때 갔다 오고 나서 명랑이란 그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해서 제가 갔다 왔던 그 관광지 자체가 완전히 축토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한적하게 보고 왔는데 요즘은 통영이 좀 핫하죠. 그렇죠. 또 최근에 또 알스 신작에서 나왔으니까 네, 저희 팟캐스트의 모토라고도 할 수 있는 뜻하지 않게 그렇게 돼버린 네. 거기서도 통영에 대한 것들을 다뤄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들 휴가를 가면 좋을 텐데 그런 기억에 남는 휴가를 가면 좋을 텐데 휴가를 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많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준비했어요. 뭐 휴가지에서 해도 되는 거긴 한데 뭐 혹시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그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위로 방송인가요? 휴가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가 때 만화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냥 소파에 누워서 시원한 방에서 만화책을 보면서 휴가를 뭐 약간은 빈둥빈둥.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휴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옛날에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뭐 막 후회되거나 뭐 그런 거 없어. 너무 잘 쉬고 그게.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 만화책을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커피 만화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생겼어요. 혹시 뭐 만화책, 커피와 관련된 만화책 뭐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뭐 저는 뭐 허영만 선생님 거 커피 한잔 할까요? 커피 한잔 할까요? 있으세요? 네, 저 원결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오, 그 식객 그렸던 그 만화가 제가 커피를 그 만화를 통해서 가본 커피숍도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헬카페라든지 뭐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저기 거기 뭐더라 강릉에 있는 거 보헤미안 그러니까 상암동에 있는 보헤미안 만화 나왔지. 뭐 거기서 접할 수 있는 커피숍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커피숍들을 중심으로 또 만화를 그려 놓으셔서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쉽게 커피를 좀 접근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예요. 허영만 선생님의 커피 한잔 할까요는 그 화백 데뷔 40주년 기념작이었어요.
파이원으로 완결이 된 상태고. 네, 최근에 완결됐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카페 드림이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갖고 있는데, 하나가타 레이라는 그 원작가가 그 그림을 그렸고요. 5권짜리예요. 이것도 완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는 이 하나가타 레이 작가가 바리스타라는 이름의 또 다른 커피 만화를 출간하고 있어요. 현재 10권까지 출간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만화책을 얘기했잖아요. 허영만의 커피 한잔 할까요? 그 다음에 카페드림. 이 두 가지 만화를 했는데 이 두 가지 만화의 공통점이 저거잖아요. 그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 만화 형태잖아요. 주인공이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카페드림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일본에서 되게 오래된 그 차 다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도 다원을 이어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다원이 점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제 먹고 살 거를 찾다가 커피라는 걸 발견하고 커피를 이제 팔아야 된다. 그래서 커피를 배워가는 과정을 이제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카페 드림이에요, 꿈. 그런 내용이고. 허영만 선생님의 커피 한잔 할까요도 그 로스터가 되잖아요. 그 우연한 기회에 로스터가 되면, 수석 로스터가 되면서 커피를 공부하는 과정을 그린 거고. 두 만화책 모두 다 성장하는 만화인데, 오늘 제가 소개할 커피 만화책은 커피를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만화가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커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어떤 인생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그 인생 중에, 그러니까 살아오시면서 뭐 기억나는 커피 한 잔이 있으시나요? 처음 제 손으로 내려 먹었던 핸드드립 커피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추억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커피라는 거는 항상 뭐 바리스타가 내려줘서 먹었던 커피였었는데 제가 그 핸드드립을 해서 제가 내렸다는 거에 되게 만족했던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은 맛없다고 평가를 했었었는데 저 나름대로 괜찮은데?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냥 그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있냐면은 제가 볶은 커피가 커피숍에 납품이 돼서 그걸 직접 먹으러 갔을 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저 혼자 제 스스로가 맛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직도 기억이 풋풋하게 나는데 그 커피가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아메리카노. 네. 저는 그게 생각나요. 헤이즐넛 커피가 생각나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학교 앞에 타임이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 카페 이름 좀 기억나네. 타임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커피숍이라는 데를 갔어요. 가는데 커피를 주문했는데 원두커피 주세요라고 주문했는데 되게 향이 엄청 구수한 막 그 헤이즐넛 그때는 헤이즐넛인지 몰랐죠. 그게 와 커피가 이런 거구나. 향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입을 갖다 댄 순간 그 향이 코에서만 끝나고 입에서는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전혀 헤이즐넛 커피는 되게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조각 설탕 그거 넣어서 이제 먹었던. 저는 헤이즐넛 하니까 되게 재밌는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헤이즐넛 향을 전 처음 어디서 접했냐면 PC방에서 접했거든요. PC방 방향제가 헤이즐넛 향이었어요. 그게 되게 많았어서 그래서 전 그 PC방 안에서 나는 그 담배 연기하고 섞여나는 그 헤이즐넛 향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커피도 헤이즐넛은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커피 이것도 대학교 때인데 제가 그 믹스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믹스커피를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10분 동안 쉴 수 있는 타임에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마신 다음에 그 두 개를 뭉쳐가지고 컵차기? 연식이 드러나네. 해보셨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우유가
우유곽으로 차는 것처럼. 항상 뒤에서 축구하고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그거 가지고 축구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축구는 아니고, 그거 떨어뜨리지 않기. 한 3-4명 정도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컵을 차는 거예요. 그게 한 10분 동안 했던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요. 재밌었던 추억이에요, 저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커피를 떠올렸을 때,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책이, 그럼 짤막짤막한, 네. 이야기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주인공도 달라요. 그래서 에피소드 형식으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거를 묶어서 만들어낸 만화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책은 제목은 커피 한 잔 더. 커피 한 잔 더라는 만화책이고 저자는 야마카와 나오토라는 분이고 출판사는 세미콜론, 번역은 오지은, 채다인 두 분이 했었고 발행 건수는 5건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됐고 2004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번 발행을 했다는 거죠? 네, 5권을 네, 아니 5권 5권까지 나왔다. 5권까지? 네, 5권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만화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야마카와 나오토라고 말씀드렸는데 1962년생 좀 아재죠.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유명한 그 만화가는 아니에요. 그냥 주로 동인지 활동을 했어요. 동인지면 이제 그런 모음집을 말한 거고 단편 모음집 이런 것들을 말한 거고 동인지에서 주로 활동을 해오다가 새빵인 시리즈라는 그 만화로 일본에서 데뷔를 했대요. 만화가로 1988년에 데뷔를 했고요. 국내에는 커피 한 잔 더라는 그 만화책이 출간됐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취미가 이제 아무래도 커피와 좀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미는 커피 마시기. 그리고 밥 딜런의 팬이래요. 그 가수. 팝가수 밥 딜런의 팬이고 밥 딜런의 노래 제목을 만화 작품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그래서 이 커피 한 잔 더라는 밥 딜런의 그 노래가 있어요. 밥 딜런 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만화책 안에도 밥 딜런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얘기들이. 그 다음에 원래는 출판사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세미콜론이라는 출판사가 좀 독특해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출판사이기도 하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세미콜론 들어보셨어요? 출판사 이름으로? 세미라는 그 회사는 들어본 것 같은데. 세미 커피기요? 네. 역시. 출판사 중에 세미콜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이언스 북스에서 만든 시각 문화 전문 출판 브랜드예요. 시각 문화 전문 좀 독특하죠? 시각과 문화. 시각 문화 전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각 문화니까 디자인, 만화, 예술 이런 거에 대한 도서를 주로 출판을 하고 있고요. 독특한 건 제가 세미콜론에 대한 책에 왜 빠졌냐면 저는 몰랐어요. 세미콜론 책 제가 주로 수집하고 있는 책이 세미콜론 책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한참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다 나열해 놓고 꽂아 보니까 출판사들이 다 세미콜론인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미콜론이나 출판사에 관심이 생겨갖고 봤는데 배트맨 시리즈 양장본 여긴 주로 양장본만 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트맨 시리즈도 이 세미콜론 통해서 그 만화책이 양장본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매니악한 작품들이 많아요. 여기서 출간되는 건. 편집장은 2,000부만 팔리면 무조건 출간하겠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매니악해요. 그래서 배트맨 시리즈는 거의 대부분 세미콜론 통해서 출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국열차 들어보셨죠? 영화가 된 거. 네. 그것도 세미콜론 통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지, 토성맨션은 저도 가지고 있는 만화책이고, 해성은 닮은 방,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자학의 시,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고, 엄브렐라 아카데미, 아키라도 되게 유명한 그 일본 만화예요. 이번에 영화로 개봉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 만화책 가지라는 만화책은 진짜 채소 가지를 가지고 만든 단편집이에요. 만화책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소재가 독특해요. 여기 이 세미콜론에서 만드는 책들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세미콜론에 대한 그 리스트들을 쭉 보시면, 만들어진 책들을 보시면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좀 몇 개가 보이실 거예요. 소장에도 다 양장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들게끔 만들어놨거든요. 나중에 이런 예술이나 아니면 뭐 만화책도 괜찮고 독특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세미콜론 한번 눈여겨보시면 제가 강추하는 출판사 브랜드입니다. 말만 세미콜론인 줄 알았는데 로고 모양도 세미콜론이네요. 네. 그 다음에 번역은 오지은과 최다인 씨 두 명이 번역 참여를 했는데 3권까지는 오지은 씨가 했고요. 그 다음에 4권, 5권은 최다인 씨가 참여를 했어요. 두 분 다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지은 씨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지은? 지금 다 처음. 아, 그래요? 오지은 씨는 가수예요. 가수고 2006년 유재하 음악경연대 동상이고 홍대 인디음악계에서 좀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블로그 이웃이기도 하고 서로 글도 몇 번 주고받았던 그런 사이이고요. 2008년에 1집 앨범 지은이라는 앨범을 냈고, 저는 그 앨범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즐겨 듣기도 하고요. 총 제작 비용은 자비로 했는데 206만 원. 아, 그렇게 앨범도 낼 수 있군요. 네, 냈는데 이게 잘 돼서 나중에 이제 소속사가 생기면서 더 많이 이제 발매를 했죠. 스위스로우라고 들어보셨죠? 네. 스위스로우 멤버의 성진환 씨하고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앨범 내기 전에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커피 한 잔 더라는 그 만화였고요. 현재는 오지은 씨는 그 팟캐스트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익숙한 새벽 3시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일본 덕후고요. 철도도 좋아하고 그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번역가 최다인 씨. 최다인 씨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저는 이번에 이 만화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편의점 식품 리뷰어 들어보셨어요? 그 편의점 식품만 리뷰하는 그런 분이시래요. 그래서 뭐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인의 편의점 이것저것이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고, 나무위키에도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위키에 등록된 내용에 의하면 편의점 즉석식품 관련 정보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자랑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덕후. 그래서 200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블로그라는 게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편의점에서 나온 신제품의 리뷰를 올리는 얼리 어댑터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리뷰한 삼각김밥만 500개가 넘는데요. 다 먹어봤다는 거? 다 먹어봤대요. 한 끼도 안 빼고 다 먹어봤나 봐요. 그래서 책도 냈었는데,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책도 냈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편의점에 탐닉한다. 편의점 요리 120선. 뭐 이런 책도 냈었고, 주로 일본어 번역가로 활동하는데, 에키벤의 철도 도시락 여행기, 다카스기가의 도시락, 도의 식문화의 역사 등 다 먹는 거와 비슷한 그런 쪽으로 좀 번역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커피 한 잔 더라는 그 만화책은 좀 재밌는 분들이 번역에도 참여했고 재밌는 출판사가 함께 한 걸로 좀 유명합니다. 이제 커피 한 잔 더라는 만화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존에 서평이 하나 있는데, 아마존 서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커피가 한 잔 생각날지도 모른다라는 서평이 되게 베스트 서평으로 돼 있어요. 공감이 많이 눌러져 있어서
일단은 커피 한 잔 더라는 이름은 밥 딜런의 1963년에 욕망에 수록된 제목이고요. 이야기 속에도 밥 딜런의 음반이 가끔 등장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밥 딜런 되게 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추억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좀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에 보시면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커피 기구들이 많이 나와요. 뭐 융드립, 여기서 네일드립이라고 하는데 융드립이라든지 아니면 사인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혹시 융드립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융드립으로 된 커피 드셔보셨어요? 네. 안국역 근처인가? 커피코? 카페코? 거기가 융드립으로 하나요? 네, 융드립으로 먹었던 커피가 거기가 처음 먹어본 커피가 거기서 먹어봤어요. 집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아, 용을? 네. 그리고 민호님이 옛날에 내려주신 적도 있고요. 네, 저도 한번 가져와서 내려본 적 있죠. 한번 내리시고 이후로 3개월 동안 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벌었습니다. 네. 관리하기가 무척 힘든. 그래서 저도 선뜻 가지고만 있고 쓰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융드립이. 일단 융드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종이로 만든 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드립커피의 최초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천으로 만들었던 커피가 최초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 플라넬이라는 천을 필터로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천을 필터로 했을 때의 이 커피의 특징이 종이 필터로 했을 때는 이 커피의 지방 성분이 추출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융으로 내리면 뭔가 이렇게 지방 성분도 같이 추출되니까 드립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반적인 우리가 종이 필터들이 커피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게 둥글둥글한, 뭉글뭉글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 종이 필터는 약간 좀 날카로운 면이 있는 반면 깔끔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융드립은 둥글둥글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처음에 마셔봤을 때는 진짜 생소했어요. 종이 필터로 항상 내렸던 핸드드립을 먹다가 그거를 마셨을 때 되게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이게 헬카페에서도 핸드드립을 요청하면은 융드립으로 내려주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받았던 느낌은 어차피 헬카페에서 그 로스팅하는 포인트 자체가 바디감을 중요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묵직한 카라멜 용액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겁고 웅장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융드립에 대한 추억이 또 하나가 있네요. 융드립 커피에 대한. 뭐냐면, 제가, 잠깐 회사를 그만두고, 제 본가인 대전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2005년 정도 되는데, 그때 커피를 처음 접했어요. 드립 커피라는 걸. 그래서 드립 커피와 뭐 커피를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상경을 하고, 그때도 다른 일을 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홈카페를 꾸며놓고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열정을 키워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드립커피와 아메리카노 뭐 이런 커피만 마셨는데, 제가 커피 전문점, 커피 투어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을 때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때 여의도에 주빈 커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빈 커피를 제가 찾아갔죠. 무작정 지인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찾아갔는데, 그때 되게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그때 그 커피를 융드립으로 내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융드립 전문점 주빈 커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거니까, 왜냐면 책에서만 보다가 융으로 내리는 커피는 무슨 맛일까 하고, 저도 융드립 커피를 주문을 하고 이제 바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분이 주빈 선생님이라는 걸. 그래서
인사를 하고, 저는, 현재 뭐 어떤 사람이고, 커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커피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커피를 맛보러 왔는데, 한 번은 제가 2번 갔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물을 닫아서 제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번에 성공해서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며 하면서, 본인이 내리신 그 커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아직도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공부하셨던 그 자료를 직접 저한테 가져와서 연필로 막 이렇게 써놨던 게 아직 기억나요. 이 부분. 그래서 나름 저는 뜻하지 않은 교육을 거기서 이제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후에 알았어요. 그분이 주빈커피 주빈 선생님이시고 지금 가끔 가는데 안 계세요. 그분은 이제는 뵐 수가 없는 현대백화점 그 판교점에도 주빈커피가 있거든요. 갈 때마다 이렇게 봐요. 혹시나 계실까, 이렇게 오실까.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융드리 커피를 처음 접하면서 가끔 제가 그랬잖아요. 커피를 마시다 보면, 커피를 공부하다 보면 한 번씩 뭔가 이렇게 땡 하고 머리를 확 깨는 순간들이 한 번씩 온다. 그게 융도 그때 왔어요. 처음 접해본 거고, 워낙에 저는 맛있게 느껴져서 그때 이후로 융을 접하겠고, 그날로 바로 거기서 샀죠. 융 드립 세트를. 사갖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작가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좀 많이 드러내요. 옛날 고서적도 나오고, 헤어진 옛 여인도 나오고, 이렇게, 특히 여기 많이 등장하는 게 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워요. 굵은 선의 파라톤의 굉장히 느낌이에요. 작가가 그걸 싫어해요. 요즘 만화에서 많이 쓰는 점점 찍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경에다가 색깔 톤 이렇게 점처럼 찍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이 작가는 그걸 안 쓰고요. 그냥 다 손으로 구워 이렇게 긁어서 질감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음식 만화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음식이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제가 가져왔어요. 이 책. 근데 그림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요? 네, 귀여워서 팬층이 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형태예요. 보시면 다 손으로. 되게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 정신으로 그린 그림 같은데요. 그렇죠. 되게 그리고 분위기가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밝진 않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어둡고 그림 톤도 어둡고 전체적으로 내용도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근데 읽다 보면은 그냥 커피향이 솔솔솔솔 어딘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각 이야기마다 주인공과 상황이 다른 옴니버스 형식으로 에피소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명 만화가가 주인공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도 나오고, 길고양이가 주인공인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오고, 격렬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방 커피도 나오고, 블루마운틴 커피도 나오고. 공통점은 다 커피를 앞에 두고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 왔는데, 다 가져올 순 없고,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만화책의 제목인 커피 한 잔 더라는 주제를 가진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아오야마라는 한 남자가 마메타라는 만화가의 집으로 찾아와요. 둘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인데, 마침 만화가는 팬들이 커피를 내리고 있다는